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의 속도를 천천히 낮추는 시간, 일라이영 오디오북입니다. 이 채널은 인생의 두 번째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과 함께 품격 있게 익어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는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하지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지만 저는 요즘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다고, 대신 이해하면 된다고요. 이해는 사랑보다 깊어요. 왜냐면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이해는 성찰에서 시작되니까요. 사랑은 나와 타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면 이해는 그 다리를 건너며 나를 다시 만나는 과정이죠. 제 생각은요,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대부분의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착각할 때 관계는 쉽게 틀어집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옳다는 확신 속에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당신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조화를 이루되 같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 이제야 마음에 닿아요. 우리는 자꾸 같음을 원하지만 진짜 관계는 다름을 존중할 때 깊어집니다. 회사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늘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동료는 적당히 오래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게으르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동료의 태도를 떠올리면 그 사람은 지혜로웠어요. 그는 나보다 덜 타올랐지만 오래 남았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해석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놓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뜻이죠. 그걸 모르면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안 하지? 라는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그저 다름이구나로 끝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거울이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타인의 모습 속 내 모습이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말이 안 통하고 자꾸 어긋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순간 상처는 작아지고 마음의 공간은 넓어집니다. 용서라는 단어 참 무겁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지만 그 말이 때로는 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회는 용서라는 도덕의 이름으로 나를 재촉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 억제형 용서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억누른 채 관계를 유지하려는 상태죠. 이건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겉으론 평화로워 보여도 속은 분노와 슬픔으로 흔들립니다.
진짜 용서는 이해를 통과해야 찾아옵니다. 저는 한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친구의 사정을 듣고 나니 그럴 수 있었겠다 는 말이 나왔어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고 이해는 사랑의 시작이다. 용서는 결말이고 이해는 출발이에요. 이해가 없으면 용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타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과거의 나를 이해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그때의 나는 왜 그 말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미련하지만 그때의 나도 그만큼 아팠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이해의 행위이며 책임을 포함한 능동적 선택이다. 이해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의 피해자가 아닌 회복의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용서하라는 말에 지쳐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용서 대신 이해라는 문을 열어보세요. 그 문 뒤엔 훨씬 넓은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해한다고 해서 꼭 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오랜 시간 걸려 배운 진리예요. 가까이 있을수록 상처받는 관계가 있죠. 그럴 때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정서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관계는 연결과 독립이 공존할 때 완성된다. 존 볼비 애착이론. 이해란 곧 서로의 자리를 구분해주는 일입니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면 오히려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죠. 저는 가까운 가족 중 한 분과 자주 부딪혔어요. 그분은 저를 걱정한다며 늘 잔소리를 하셨지만 그 말들이 제겐 비난처럼 들렸죠. 그래서 한동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의 과제는 타인에게 맡겨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붙잡고 괴로워할 때 사랑은 오히려 병이 됩니다. 이해는 그 병을 천천히 낫게 하는 약이에요. 이해한다고 해서 꼭 붙잡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때문에 떠나야 할 때도 있죠. 그건 회피가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곳에서 바라보게 하는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거리를 두려 망설이고 있나요? 가족이라서, 친구라서, 직장 동료라서. 그래도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늘 피곤한 관계. 괜찮아요. 조금 멀리서 사랑해도 됩니다. 그게 성숙한 이해입니다. 사랑은 감정이고 이해는 지혜입니다. 사랑은 순간의 불꽃이라면 이해는 긴 불빛이에요.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해하지 못한 사랑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해가 있는 사랑은 오래갑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는 기억과 용서를 잇는 달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려 할 때 그 사람의 과거와 상처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감정이 아닌 존중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 노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 50주년을 맞은 부부였죠. 두 분이 이렇게 오래 함께 하신 비결이 뭘까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린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요. 그 한마디가 오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이해란 바로 그 있는 그대로 보기의 힘이에요.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마음, 그게 어른의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해하고 있나요? 진짜 어른의 사랑은 이해를 통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사랑은 남습니다. 대신 그 사랑이 조용하고 평온한 형태로 바뀌는 거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 혹은 이해받지 못했던 나 자신.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해해. 그 한마디가 당신 마음을 훨씬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는 마음의 평화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다. 결국 이해의 마지막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타인을 이해하다 보면 결국은 그때의 나를 이해하게 되죠. 그게 평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